강의의 관리를 더하다. 안녕하세요. 세안아이비 대표 영어 강사 이승현. 팀장 강승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021년 5월 파이널 시험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과목별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바이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올로지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 없는 토픽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융합형 문제랑 데이터 애널리시스 문제 나왔는데, 융합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스퍼마토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순한 기출문제가 기존에는 출제됐지만 올해는 스퍼마토제네시스와 어떤 식으로 컨티뉴어스 라이프를 하게 되는지, 하지만 실제 라이프랑 스퍼마토제네시스를 같이 융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이 점이 학생들이 좀 많이 까다롭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데이터 애널리시스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용 개를 이용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나타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치료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가가 데이터 애널리시스 문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연결시켜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나온 문제랑 적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적용력을 기르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세븐어택과 파이널어택 수업에서 철저하게 대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세븐어택과 파이널어택이 그만큼 효용성이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바이올로지가 있으면 같이 엮여가는 게 있죠. 바로 뭐다? 케미스트리입니다. 자, 케미스트리 2021년 과목별 어떤 특성이 있었나? 저희 세안아이비의 대표 민영사 이승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케미스트리 시험 같은 경우는요. 광범위한 범위를 모두 포괄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함정을 파서 좀 난이도를 올리기보다는 여러 챕터에서 두루두루 1점씩, 2점씩 이것저것 좀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봐서 총점을 이렇게 다 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electrolytic 셀의 포텐셜을 구한 이후에 Gibbs free energy를 계산하는 문제가 가장 길게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험처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점수를 깎으려는 시도보다는 페이퍼 1, 2 전체에 걸쳐서 좀 사소한 공식들에 대한 적용을 모두 출제한 그런 배점이 큰 4, 5점 문제보다는 1, 2점짜리로 잘게 쪼개서 출제하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친구들이 이제는 모든 챕터들에 대한 좀 그런 지식이 디테일하게 있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문제 유형을 좀 철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좀 짜잘한 계산이 많으므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케미스트리까지 말씀만 잘 들어봤고요. 자,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메세이. 2021년 5월부터 처음으로 바뀌게 된 메세이.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수 있고 두려워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앞으로 시험 볼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스페시맨 페이퍼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맨 페이퍼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 바뀐 커리큘럼에 맞춰서 앞으로 이러한 샘플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샘플 시험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은요, 지금 SAA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패스트 페이퍼도 없고요, 과거에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맨 페이퍼에 의존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스페이스맨 페이퍼가 아무래도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요. 왜냐? 페이퍼 1, 2 모두 컴플렉스 넘버나 아니면 벡터의 비중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미적분이나 말하고 하는 칼큘러스의 비중이 훨씬 증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페이퍼 3에서는요. 1번 문제 스페이스맨 페이퍼 2, 2번 문제랑 비슷한 유형은 나왔는데 이게 학생들 헷갈리게 만든 거죠. 왜냐면 스페이스맨 페이퍼 3에서는 1번 문제 스타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페이퍼 3 2번 문제랑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학생들은 거기서 confusing, 한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칼큘러스 단원에서 2번 도형 문제가 컴플렉스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난이도는 훨씬 어려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저희 수학 대표 강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벡터의 출제 비중은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된답니다. 그리고 섹션 B 문제로 출제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벡터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중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
그리고 칼큘러스에서 기존에 없었던 맥커린 시리즈랑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커리큘럼에 추가가 되어서 앞으로 페이퍼 1 또는 2에서 출제가 될 수 있고 페이퍼 3에서도 부분적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학생들이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컨셉을 앞으로 필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리그레션 라인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스였고요. 자, 이제 저희 대표 민영 강사님, 승현쌤 대표 과목, 자, 잉글리시 A and B에 대해서 이승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우선 잉글리시 A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2021년 5월 올해 이제 신유형으로 처음 출제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출제된 만큼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몇 번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IB 잉글리시의 트렌드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글로만 되어 있는 텍스트보다는 그림과 사진이 포함이 되어 있는 텍스트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 텍스트 A는 아티클, 그리고 텍스트 B는 인포그래픽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텍스트 다 글의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은 텍스트였다는 거. 따라서 좀 글만 나와 있는 텍스트보다는 그림이나 사진 등 여러 비주얼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명 광고 같은 텍스트를 보면 좀 비주얼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잉글리시 B 같은 경우는요. 리딩은 평상시처럼 출제가 되었으나 라이팅은 학생이 이제 직접 토픽에 알맞는 텍스트 타입을 고르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픽에 맞지 않는 텍스트 타입을 선택할 경우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을 연습을 할 때 좀 여러 텍스트 타입을 골고루 연습하면서 이런 지문에는 이런 텍스트 타입이 알맞네? 라는 걸 평상시에 좀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페이퍼 1에서 빠졌던 리스닝이 내년 시험부터 다시 출제가 될 거라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샘플 지문을 좀 들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꽤나 긴 지문들이 출제됐고, 그리고 또 미국식, 영국식 뿐만 아니라 뭐 호주식, 뉴질랜드식 여러 발음이 섞여서 나오므로 좀 이런 평상시에 토플 지문처럼 이렇게 긴 지문을 통해 시험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죠. 자, 경제입니다. 자, 2021년 매일 경제 특성 간단하게 딱 두 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융합형 문제보다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가 나왔다. 자, 엄연히 말하면 이코노미스는 올해가 마지막 실러버스입니다. 네, 2013년부터 2021년, 이때까지가 딱 마지막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는 과학과는 다르게 저희 이코노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 다시 말해가지고 누가 나도 일단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개념 문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일단은 마이크로 이코노미스에는 익스터널리티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매크로 이코노미스는 폴리시가 발생하는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가 추천되었다는 점. 자, 이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면요. 페이퍼 1의 10마크 퀘션에서는 causes,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 15마크 퀘션에서는 consequences,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우리 학생들이 미리미리 파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자랑 좀 할게요. 자, 저희 세븐어택과 파이어택의 다른 문제 제가 예상했던 거 딱 3개 했습니다. 마켓 베리어, 폴리시, 그리고 익스체인지 레이트. 정확히 말하면 익스터널리티랑 그리고 폴리시 정책과 그리고 환율 예상 문제가 완벽 적중, 100% 적중 했다라는 점, 이렇게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목별로 한번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정말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에게 문의 주시고 싶으신 점, 그리고 좀 상담 받고 싶으신 점 있으면 저희 카카오톡에 세안 아이비 검색하셔서 추가해 주셔서 이렇게 톡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